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큰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실패라고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광역단체장 0석, 기초단체장 2석, 광역의원 비례대표 5석, 기초의원 지역구 18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14석, 국회의원 재보선은 0석.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성적표입니다. 오늘은 이 결과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국 판세로 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한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큰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선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 세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은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장면은 조국혁신당에게 아픈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전국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전체를 보면 의미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강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전남 기초단체장 2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남 석권을 막은 것입니다. 이건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완전히 외면받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일당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조국혁신당의 지역 기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적으로는 아직 약합니다. 하지만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남 기초단체장 2석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붙잡아야 할 정치적 교두보입니다. 정당은 국회의석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행정을 해봐야 합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생활정치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면 조국혁신당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못 내면 반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구호만 강했다. 행정 능력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게 전남 2석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시험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역의원 지역구에서는 0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5석을 얻었습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14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당 지지층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에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개별 후보를 당선시킬 힘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당 투표는 되지만 지역구 승부는 어렵다. 브랜드는 있지만 조직은 약하다. 지지층은 있지만 생활 기반은 부족하다. 이것이 이번 선거가 보여준 가장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평택을 패배입니다. 평택을 재선거는 조국혁신당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국 후보가 직접 출마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전국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였습니다. 여기서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 숙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강한 지지층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반대층도 만듭니다. 전국 선거에서는 열성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도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실제 이익을 보여줘야 합니다. 평택 시민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충분했는가? 조국 혁신당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평택을 선거는 범여권 표 분산 논란을 낳았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가 함께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따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합쳐야 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합당론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핵심은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가까운 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 반대,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강화, 이런 큰 방향에서 민주당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자신들이 민주당과 다르다고 말해왔습니다. 더 강한 개혁, 더 선명한 노선, 더 빠른 검찰개혁, 더 분명한 진보 의제, 이것이 조국 혁신당이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문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선명한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시의원은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의원은 예산을 봐야 합니다. 주민은 묻습니다. 우리 동네 도로는 어떻게 할 건가? 병원은 어떻게 늘릴 건가? 농어촌 인구 감소는 어떻게 막을 건가?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건가? 자영업자 부담은 어떻게 줄일 건가?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중앙정치의 선명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정치의 실력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합당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전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섰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도 같으니 원팀으로 가자는 논리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동의하지만 당원과 국민의 뜻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 합당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합당론은 다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을 결과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같은 진영 안에서 경쟁하면 국민의힘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합당 찬성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하면 선거에서 손해를 본다. 둘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여권 내부를 정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넷째,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과 민주당의 조직력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것이 합당 찬성론입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합당 반대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둘째, 민주당이 말하지 못하는 선명한 개혁 의제가 약해질 수 있다. 셋째, 합당이 선거공학으로만 보이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넷째,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에 조국 혁신당이 휘말릴 수 있다. 이것이 합당 반대론입니다. 최근 여론도 복잡합니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합당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진영 안에서는 합치자는 요구가 있지만 전체 국민 여론은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치면 세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성은 약해집니다. 따로 가면 정체성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또 표 분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국 혁신당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제는 지역 행정 성과입니다. 전남 기초단체장 이석은 반드시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예산 확보, 인구 감소 대응, 농어촌 경제 회복, 관광과 산업 전략, 복지와 의료 확충, 이런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도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조국 이후의 인물 확장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자산은 조국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도 조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정당이 한 사람에게만 기대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역단체장, 지방의원, 정책 전문가, 청년 정치인, 중장년층을 설득할 경제 전문가, 이런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유권자는 정치 구호보다 실력을 봅니다. 세금, 연금, 부동산, 자영업, 지역경제, 안보, 이 문제에서 현실적인 답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민주당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계속 경쟁할 것인가, 선거연대를 할 것인가, 합당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애매한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따로 간다고 하고 선거 때는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면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합당할 거면 명분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독자 노선으로 갈 거면 왜 따로 있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생활정책 강화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에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키워야 합니다. 농민소득, 지방의료, 노인 돌봄, 지역교통, 소상공인 대출, 청년 정착, 산업단지 일자리, 이런 문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 혁신당이 강성 지지층 정당을 넘어 대한정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합당의 조건입니다. 합당은 단순히 당명을 없애고 합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공천권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당원 의사는 어떻게 물을 것인가, 조국 혁신당의 개혁 의제는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 없는 흡수합당이면 조국 혁신당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너무 많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합당의 핵심은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선 합의입니다. 무엇을 위해 합치는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국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의 평택을 낙선은 큰 정치적 부담입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이석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앞으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당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합치면 힘은 커집니다. 하지만 색깔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로 가면 색깔은 선명합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분열 책임론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으려면 구호를 넘어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도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왜 조국 혁신당이 필요한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석을 얻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지지층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평택을 패배는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합당론은 민주개혁 진영 재편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민주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느냐, 조국 개인을 넘어서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독자 노선을 지켜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